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채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채널이 짧아지면 문턱전압 변동이 커진다 그랬죠.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. 그래서 작아진다 그랬죠. 자, 이번에는 W가 작아졌을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, 문턱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약간의 그 공간적인 감각이 좀 필요했죠.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약간 공간적으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혹시 이해가 안 가면 결과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산업체로 가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 그림은 이제 모스펫 소자를 우에서 본 겁니다. M 플러스 소스 드레인이 있고 게이트가 쫙 연결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게이트 밑에는 채널이죠. 그리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소스 드레인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자 L 방향에서 여기서 봤었죠. 그래서 여기 소스 드레인, 요게 채널 채널 길이 이렇게 된 거죠. 자 이번에는 이제 W 방향에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자 AA 프라임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됩니다. 자 여기 M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뭐냐면 실리콘 옥사이드 아이솔레이션 된 부분입니다. 즉 여기에 있는 모스펫 소자와 여기 있는 모스펫 소자를 분리시킨 거죠. 분리시킨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볼록 솟아 있죠. 그리고 게이트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층을 이렇게 굴곡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이해가 가나요? 자,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 파란색 영역을 한번 볼까요? 요 파란색 영역이 매우 작죠? W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영역. 우리가 요 영역을 거의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W가 굉장히 이렇게 클 때, 우리가 W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무시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W가 작아지니까 요 비율이 이제 커집니다.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결국 공간전화 영역이 되는 거죠.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통제받는 공간전화 영역입니다. 이 부분이 작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시했는데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W를 고려해서 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공간전화 영역을 고려했을 때 과연 문턱전압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. 자,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. 참고로 여기서 뭐 공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, 이러한 공법, 소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. 분리시키는 이 공법을 우리는 로커스 공법이라고 해서 로컬 옥시데이션 실리콘이라고 합니다. 대략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SiO2하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렇게 전면 대포를 하고요. 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을 위해서 이 부분만 열어둡니다. 그리고 SiN 요거를 제거하고 나서 한 900도에서 1000도 열을 가하면 자 여기에서 SiO2가 열천화로 해서 왼쪽, 오른쪽, 위, 아래 확산해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뿔룩 솟아오르는 겁니다. 이게 일종의 이렇게 확산해 나간 겁니다. 그래서 이때 왼쪽으로 이렇게 침투해가죠. 바로 요 W 프라임 영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걸 만들어내고 이쪽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소자를 절연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연되어 있죠. 떨어져 있죠. 여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게이트가 이렇게 요 굴곡을 타고 올라온 겁니다. 이게 위로 볼록 솟은 부분입니다. 여기 이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구글링에서 찾아봤던 요 그림이 있더라고요. 요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. 이게 더 알기 쉽죠? 자, 요게 W죠? 요게 W입니다. 그리고 요 영역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? 세 부리.
요게 꼭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겼죠. 이렇게 길쭉하고 요게 부리고 요게 얼굴이고 그죠? 그래서 새 부리 모양이다 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. 바로 요 부분이 W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게 W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W 프라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떻게 문턱점이 변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자, 요거 앞에 그림입니다. 자, 여기에 이렇게 또 4분의 1의 원의 그 원기둥에 해당하는 여기 요 추가되는 공간 전하층 아까 말한 W 프라임이 되겠죠? 자, W 프라임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자, 이거를 이제 한번 구해 볼 겁니다. 여기 있는 전하량을. 자,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화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러한 원기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적을 갖는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실린더의 최적은 파이 R. 여기서 R이라는 뭐죠? 바로 XDT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이게 XDT가 됩니다. 이게 XDT가 되는 거고. 그래서 파이 R 제곱 L이죠. 높이는 원기둥, H는 L이 됩니다. 그래서 최적은 파이 R 제곱 L이 되는데 L이라는 것은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니까 XDT. 그래서 XDT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원기둥의 4분의 1이죠.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누고 이게 두 개 있죠. 그래서 다시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있는 최적은 요게 되는 거고 그럼 요 안에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? QB5로 표현하겠습니다. QB0로 표현하면 자 단면적 곱해야 되겠죠? 단면적은 WL이 되겠죠? 그 다음에 Q&A XDT. 요거는 요쪽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쪽은 이렇게 되겠죠? 이건 앞에서도 많이 구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여기에다가 Q&A를 곱하면 되겠죠? 그렇죠? 그래서 2분의 1 파이 Q&A XDT 제곱의 L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 전하를 구하려면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더해야 되겠죠?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요겁니다. QB0.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하면 자 QB 프라임 단위 면적당으로 구하면은 WL로 나뉘어 줘야 되겠죠?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정리를 하면 Q&A XDT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문턱전화 변화량은 자 이걸 다 고려한 거에서 빼기 그 다음에 요거 고려하지 않은 요 상태만 고려한 거를 빼줘야 되겠죠? 그래서 크기만 보면 큰 곳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. 그래서 이게 양수값을 갖습니다. 크기만 고려한 겁니다. 그래서 COx분의 1에 자 큰 거 여기에서 빼기 Q&A XDT 요걸 뺀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. 아주 그 단천을 효과하고 유사하게 되죠. 밑에 L이 붙었는데 여기는 W가 붙었고 위에 다 똑같죠. 근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채널 효과로 인해서 문턱 전압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다시 또 증가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건지는 뭐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.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협 채널이 되면 이 W에 반비례하고 COX에도 반비례한다. 그것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이게 앞에 보여줬던 로커스 공법이죠. 이 로커스 공법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. 물론 뭐 사용하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. 뭐 예전 디바이스 같은 경우 채널이 비교적 긴 디바이스 같으면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STI 공법, 이게 샬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공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열산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. 여기를 직접 파내 가지고 옥사이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증착을 해서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판판합니다. 여기 이렇게 솟았죠?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로커스 공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불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평탄화 관점에서도 이게 안 좋죠. 이렇게 불룩불룩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솟아있죠. 별로 안 좋습니다.
CMP 공정에서도 별로 불리할 겁니다. 그리고 쓸데없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회로 소자 집적도 관점에서도 안 좋고요. 그래서 현재 이걸 쓰지 않고 있고요. 다 STI 구조, Shallow Trench Isolation 공법을 사용한다. 자, 그러면 정성적으로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. 이 공법을 이용하면 자,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지. 자, 여러분들 요 옆에 이제 이러한 게이트가 또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. 그런데 자, 여기 요 사나막 두께를 한번 보세요. 요 두께하고 요쪽하고 이제 거리가 서로 상대적인 거리가 중요한데요. 자, 이렇게 게이트가 판판하고 이렇게 각이 지죠.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지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. 요 모서리 쪽에 전개가 집중이 돼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, 그래서 프린지 필드라는 게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소자 간격이, 요 아이솔레이션 간격이 요 두께보다도 더 작다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프린지 필드의 영향을 주변에 받습니다. 옆에 있는 게이트 소자가.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 인가된 것처럼, 옆에도 인가된 것처럼, 그래서 인버전 전자를 미리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문턱 전압이 또 감소가 돼요. 아까는 여기선 증가했죠? 양의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선 또 감소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단채널 효과에서 문턱 전압이 감소되고 협채널에서도 또 문턱 전압이 감소됩니다.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기서도 존재합니다. 그렇지만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지도 않고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는 다 이 공법을 씁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미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. 더미란 말은 뭐냐면 이 소자 사이에 또 게이트 선을 하나 더 넣습니다. 그거는 이 게이트를 만들 때 같이 포토리소그라피로 만들면 되는데요. 더미 게이트를 넣는 거는 이 양쪽에 소자 분리를 더 밸런스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 프린지 필드가 이제 옆으로 가지 않게 더미 게이트를 넣는 건데요. 이 게이트라는 것은 실제 신호를 넣는 게이트가 아니고요. 이 더미, 그야말로 더미입니다.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더미. 우리 그 자동차 테스트할 때 더미 인형 넣죠? 바로 그런 겁니다. 더미. 게이트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. 단지 옆에 소자 그 프린지 필드를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냥 더미 게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산업체 나가면 뭐 진리도록 아마 배울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. 자, 이런 모스펫이 있고요. 협채널 효과를 고려해서 문턱 전압의 변동을 0.2V로 제한하고자 한다. 자, 0.2V 이상으로 변동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때 채널 폭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? 그리고 협채널의 델타 QB의 형상은 4분의 1 실린더로 가정할 것. 이거 그렇게 했죠. 그 다음에 채널의 폭과 최대 공표층의 폭을 비교해 보아라. 자, COX, 파이 FP, XDT 앞에서 다 구했죠? 그래서 W는 이렇게 되겠죠? 델타 VTH는 여기가 W였으니까 W는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W를 구해보면 자, 쭉 대입하고 델타 VTH에 0.2를 넣으면 되겠죠? 그래서 계산합은 W는 0.386이 나옵니다. 약 한 4,000 옹스트롱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러면 채널 폭과 최대 공표층 폭, 자, 최대 공표층이 0.103 마이크로미터죠. 그러면 B를 구해보면 되게 3.746. 자, 이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.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. 자, 최대 공표층의 폭에 이게 거의 4배가 되는 거죠.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문턱 전압은 0.2V나 쉬프트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W를 더 줄이면 이거는 이제 더 크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게 W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. W가 아주 크면 이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센 트랜지스터가 작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비슷하게 되면 이거 엄청 변하겠죠. 이런 것들이 다 설계할 때 다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이 또 아주 중요한 것들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거 잘 여러분들
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한 현상으로서 이제 디블, 그 다음에 펀치스루. 이건 이제 쇼 채널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.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뭐 아웃풋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.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